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로 가볼까요? 유리나 캐스터. 네, 다음으로는 한국콜마 봐드릴게요. 이상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48,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도 1%대 강세 속 46,6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현재는 좀 선실권에 계신데 김정수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 이제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업체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아무래도 퍼시픽 업체들보다는 네. 상황이 조금 낮긴 해요. 상황이.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상황이 더 낫다는 말은? 그걸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로.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2017년도 1월 달부터 네. 여기서부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까불면 되겠냐 해서 이제 보복을 천명했던 시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달 요 시점 장대음봉을 하면서 이제 죽었던 요 시점이 이제 롯데에서 이제 성주 골프장에다가 사드 배치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던 지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월 달이면 여기거든요. 근데 요 음봉인데 요때 실질적으로 단체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취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그동안 이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면세점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빠졌던 시기를 보면 어디까지 하락이 나왔었냐면은 2014년도 수준까지 일단 하락 조정이 일단 나온 거죠. 2014년도 중반. 근데 화장품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까지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빠진 규모가 예. 아까 한국콜마나 이제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이런 이제 아모레 퍼시픽 브랜드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까지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더 심하게 네. 나온 거죠. 코스맥스 차트 보시더라도 비슷할 거예요. 대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카지노 업체들은 2014년도부터 실제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는 시기가 똑같은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변수에 좀 영향을 좀 줬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더 나았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얘네들은 이제 주문 생산에 의해서 네.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이 떼돈을 벌었던 시기, 아모레 퍼시픽이 떼돈을 벌었던 시기는 이제 중국인들이 부를 창출했던 시기. 이건 이제 알리바바나 오포, 비보 이런 업체들이 BOAD, BID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서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니까 화장품을 쓰기도 하고 얼굴 마스크, 네. 피부에 관심을 받던 시기에 정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랬죠.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게 사드 문제가 됐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땅에 이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출했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그 돈이 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진출하고 프랑스에서도 진출하고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저가 상품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초반에 선점했던 이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정적인 영업장인이 많았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고정비는 높아지는 상태고 그러니까 타격이 바로 왔죠. 단체 관광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면세점에 큰 타격을 좀 주었었고요. 근데 그나마 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그나마 버텼냐면 네.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얘네들한테 돈만 갖다 주면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하고 다르게 그냥 공장 자체나 매장을 철수하는 게 아니라 저가 화장품을 저게 팔려가는 수요만 있으면 얘네들한테 맡겨주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완성품 업체들이 이익이 급감했던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나마 저가 화장품에 대한 다른 경쟁 업체들에 대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덜 빠진 겁니다. 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네, 거죠. 네. 요게 지금 왔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퍼시픽이 되니까 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기대 수준이 거의 더 큰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 실적을 봤더니 이 중저가 이니스프리나 이런 쪽 관련된 매출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설화수 같은 고가 화장품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분화가 돼서 완전 고가 화장품을 사든지 저가 화장품을 사려면 이제 온라인으로 사든지
그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출했던 저가 상품 노렸던 업체들이 경쟁 심화 때문에 다운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이익이 불리한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1순위가 카지노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세점이 돼야 되고, 화장품도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얘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치를 낮춰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애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먼저 좀 조정 타이밍 일찍 네.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치는 아까 48,000원대 진행을 하셨으니까 지금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들이 분위기가 낙폭제까지 돌아서는 걸 봤었을 때 네. 직전에 무너졌던 시점 2018년도에 발생됐던 이 수준까지는 저는 목표치는 열어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만 한 4, 5천 원 정도 좀 되는데요. 예. 중간에 좀 단기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왔었을 때 한번 매도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돼서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님 잘 들으셨죠? 그래도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5만 4에서 5만 5천 원 정도 반드시 매도 의견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